오늘 오후에는 이런 큰 일도 있습니다. 2023년 마지막 국회 본회의인데 이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그리고 한쪽에서는 이제 김건희 특검법으로 부르고 또 한쪽에서는 도이치모터스 특검법이라고 불리는 이 특검법까지 해서 두 개의 특검 법안이 이 표결에 붙여질 예정입니다. 민주당 주도로 지난 4월에 패스트트랙이 올려진 쌍특검법은요,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자동 상정이 되는데 특검 찬성 입장에 야당이 다수석을 가진 만큼 이변 없는 법안 통과가 예상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28일 국회 본회의, 오늘 본회의에서 쌍특검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해왔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는요,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정부와 대통령실 여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 수용 불가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당대표 권한대행, 국무총리, 비서실장, 대통령실 정책수석, 원내대변인 모두가 혼연일체가 돼서 대통령 부부 심기 보전에 앞장선 모습 보기 씁쓸합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많이 듣던 말 아닙니까? 여당이 하던 말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국회에 정해진 법과 원칙에 따라서 특검법을 의결하겠습니다. 네, 쌍특검 표결을 앞두고요, 이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반발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마지막 본회의를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쌍특검법은 처음부터 철저하게 총선 민심 교란 목적으로 자신들이 다수 의석을 악용한 것입니다. 민주당의 모습은 뻔뻔함을 넘어 국민들께 부끄러울 지경입니다. 이 법은 수사 대상 범위가 불특정돼 있습니다. 수사 사항을 실시간 생중계하도록 만들어놨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다수당 의회 폭거를 통해서 입법을 한 것이니까 정치적 목적을 위한 총선을 위한 특검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반대하는 겁니다. 본회의를 앞두고 있는 지금 국회는요, 그야말로 전운이 감돌고 있다고 합니다. 여야는요, 오늘 아침까지도 장외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윤재욱 원내대표, 꼼수에 몰두하고 있다. 특검 판을 키우기 위해서 민주당이 꼼수에 몰두하고 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성역이 없다는 원칙 아래 충실하게 진행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야권이 추진을 하는 이상 여권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여당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어떤 답변을 내놓을 것인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요, 이 특검법에 대해서 이런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합니다. 다만 그 법안들은 정의당이 특검 추천하고 결정하게 돼 있죠. 그리고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게 되어 있는 독소 조항까지 들어있죠. 무엇보다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입니다. 그 법을 통해서 4월 9일, 4월 8일, 4월 10일에도 계속 생중계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이고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선용 악법이라고 말씀드린 건데. 민주당은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 이렇게 여권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류는 조건부 수용도 없다.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거부권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이 70% 나왔습니다. 출범하자마자 한동훈 비대위가 정치적 시험 무대에 섰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조기현 위원장님께서 보시기에는 한동훈 위원장 어떤 답변을 내놓을까요? 정치적 시험 무대에 섰다고 볼 여지도 없어 보이는데요. 이미 악법이라고 규정을 했고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향후에 만약 오늘 통과가 된다면 계속적으로 이 특검법을 고려 민주당을 비판하겠다는 입장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면 어떤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건 지금 확실해 보인다고 하면 한동훈 장관이 특검법을 가지고 어떤 정치적 선택을 하거나 국민 여론에 부응하는 어떤 조치를 취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여지고요. 근데 이제 본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 앞에 예외는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게 이 특검법의 처리고요. 거부권 행사 없이 수사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근데 본인 말씀 중에 정의당이 특검 추천하고
뭐 독소조항이 있고 시점의 문제를 제기하는데 사실관계가 맞지 않은 부분들입니다. 특검 추천은 그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와 교섭단체 아닌 정당 추천하게 돼 있고요. 독소조항이라고 하는 수사 상황에 대한 브리핑도 과거 특검에서 다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이게 권력형 비리 내지는 대통령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한 어떤 특검에서 늘 해왔던 거거든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피의사실 공표가 아닌 범위 내에서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 특검법에서 하던 겁니다. 그리고 시점 문제는요. 이 법안 최초로 2022년 9월에 민주당이 이 국회에 제안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6개월 동안 법사위에 상정도 안 되고 보류되고 있다가 2023년에 3월에 야권이 같이 해서 이 패스트트랙에 올라오게 된 거거든요. 네. 최초에 이 법안이 그 제안이 됐을 때 적극적 논의를 했다면 지금까지 오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마치 민주당이 2023년 12월 28일을 거의 특정해 놓고 총선에 이걸 활용하기 위한 일정대로 지금 가져간 것이다. 이건 사실관계에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 당시에 야권은 혹시 이 상황을 보고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 되면은 패스트트랙해서 하면 연말에 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해서 그 당시에 특검법 내놨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3월 달에 상정할 때 패스트트랙 상정 당시에는 뭐 일정이 나오는 거니까 그때는 이제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는 상황을 알고 있었죠. 다만 이게 최초로 제안이 되고 국회에서 전혀 논의가 되지 않고 어쩔 수 없이 패스트트랙에 가고 이 결과로서 지금 12월 28일이 온 것이지 민주당이 최초부터 총선까지 보는 일정대로 이 스케줄을 지내온 것은 아니다. 이건 분명하다는 겁니다. 지금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는요, 국회에서 오늘 특검법이 통과가 되면은 3, 4일 내로 이제 정부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숙려 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15일, 최대 15일인데 이 숙려 기간을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양곡관리법이나 이런 거는 숙려 기간을 거의 대부분 채웠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 특검 법안에 대해서는 숙려하지 않고 바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이런 분위기가 있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저는요, 법 앞에 성역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명제에 200% 찬성을 하는데요. 이거는요, 법이 아니에요. 법도 아닌 거예요. 법도 아닌 거를 다수 의석의 그 힘을 이용해갖고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는 좀 폭거를 민주당이 자행하고 있다. 이런 건데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요, 안타깝게 유망을 달리한 고 이성균 씨, 이게 국가 수사 권력에 의해서 무고하게 희생된 뭐다. 이런 SNS 글을 올렸다가 확 지워버렸어요, 삭제를. 근데 저분이 왜 저거를 삭제를 했을까? 제가 곰곰이 이 추론을 해봤거든요. 제가 도달한 결론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성균 씨가 이렇게 된 거는 무리한 수사를 했다. 그러니까 포토라인에 세운다든가 망신주기식 뭐 이런 것 때문에 심리적 그 고통을 가중시켜서 결국 그 극단적 선택으로 그 이끌게 한 게 아니냐. 뭐 그런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걸 계속 그 해야지 왜 그거를 삭제를 했을까요? 왜? 이 김건희 특검법하고요. 완전히 모순되는 주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허. 완전히 모순되는 주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보면 이 김건희 특검법은요. 이 문재인 정권 조국 법무부 장관 시절에 검찰개혁 1호 조치가 뭐죠? 이른바 포토라인을 없애고 피의자에게도 인권이 있으니까 인권 보호하자. 이게 조국표 검찰개혁 1호예요, 1호. 근데 이거는 특검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매일같이 중계방송 선거 직전 날까지 그렇게 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성균 씨 죽음은 그걸 이용해갖고 또 윤석열 정권이 잘못했다. 이거를 까고 싶어서 그거 올려놨는데 특검법하고 완전히 논리적으로 모순되고 충돌하는 거 아닙니까? 뒤늦게 발견하고 아이고 하고 이렇게 지운 게 아닌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지금 민주당이 자기들이 그간 떠들어왔던 것과 완전히 다른 이 내로남불 주장을 하고 있는가. 뭐 이거고 이게 왜 법도 아닌가에 대해서 네. 뭐 조금 이따 기회 있으면 우리 서정욱 변호사가 잘 설명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또 야권에 이렇게 발언을 해주셨기 때문에 뭐 이 야당의 입장도 좀 제가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이유로 무한한 쉴드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 김건희 여사인 거죠. 저는 그런 면에서 지금 이 상태 이렇게까지 정말 국민들이 특검에 대해서 찬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김 여사에 대해서는 왜 제대로 된 뭐 의혹에 대해서 뭐 소명도 이루어지지 않고 해명도 이루어지지 않고 제대로 된 재발 방지 조치조차도 취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 제기는 그동안 너무나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주가
조작 범죄에 김 여사가 가담했느냐 아니냐를 두고 지금 논란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주범들에 대한 판단이 나왔고 그 판결문에 보게 되면 김 여사 명의의 계좌 5개 중에 3개를 작전 세력이 운영했고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수 씨의 계좌 역시도 주범격인 권 전 회장의 차명 계좌로 이용됐다라는 것을 재판부가 적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가 조작 선수가 바뀐 뒤에도 사실은 연속적으로 위탁된 계좌는 최은순 그리고 김건희 여사 명의의 계좌 정도다라고 적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 주범들과의 공모 관계가 어느 정도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제가 더 의구심이 드는 것은 1심 판결이 이렇게 나왔는데도 검찰은 추가적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뭔가 날카로운 조사를 했느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정부 검찰에서 사실 한 차례 정도 서면 조사를 한 게 전부였고 검찰에서 사실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이유로 과거에는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의 배우자라는 이유로 수사를 허술히 해왔던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이 상황 속에서 김건희 여사를 지킨다고 악법이다, 총선용 선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여당이나 검찰에서 보여주고 있는 태도는 김 여사는 성역이다라는 거예요. 건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국민들이 용납하지 못하실 거라고 봅니다. 네, 여권에서는 이 사건 자체가 이런 입장도 있습니다. 2010년에서 2011년도에 이뤄진 사건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결혼하기 전에 이뤄졌던 사건이기도 하고 또 이 주가 조작의 어떤 자금 출처 이거에 대해서 주가 조작 혐의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느냐 법리적으로 좀 불가능하다. 거기다가 19개월간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이걸 열심히 수사를 했는데 밝혀내지 못하지 않았느냐 이런 반대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특검법 오늘 통과될 겁니다. 앞으로 이 전국이 어떻게 흘러갈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살펴볼까요? 정당 지지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주당은 40%, 국민의힘은 43%의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직전 조사와 대비했을 때 민주당은 0.4%포인트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3.3%포인트 상승한 결과입니다. 대통령 지지율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긍정 41.6%, 부정 55.5%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통령 지지율 직전 조사와 대비했을 때 이 긍정 평가가 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서정엽 변호사님, 당 지지율도 대통령 지지율도 상승세, 추세가 상승세입니다. 이게 어떤 효과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이제 뭐 한동훈 효과가 분명하니까 논평 상세하게 할 필요 없고요. 한동훈 효과죠. 그런데 그 특검법 있죠. 앞으로 이게 어떤 특검이 많이 나올 겁니다. 논란이. 저는 이제 기준을 정해야 돼요. 우리가 수많은 특검을 하자는 논의가 나올 거예요. 네. 3가지 기준으로 정하면 돼요. 첫째, 권력형 비리일 것. 두 번째,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명백할 것. 세 번째, 검경이 수사를 안 하거나 은폐할 것. 이 3가지를 갖추면 특검이 돼요. 저는 전형적인 게 김정숙 여사 특검이에요. 대통령 부인으로서 특활비로 신발 사고 옷을 산 의혹. 그다음에 전용기 몰고 인도 탈 묘지 간 의혹. 이거는 권력형 비리예요. 그리고 이거는 혐의도 이게 상당합니다. 왜 빳빳한 새돈 관봉권으로 산 거예요. 이게 과연 개인 월급일까요? 그다음에 검경이 수사 안 했잖아요. 딱 특검에 해당되는 거는 김정숙 특검이고요. 자, 그러면 김건희 특검 한번 보자고요. 결혼 전에 이게 권력형 비리입니까? 개인 김건희다. 이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범죄 혐의 우리 그 박성민 최고위원님 말씀했는데 제가 그 판결문 거짓말 안 보태고 전문을 10몇 번 본 사람입니다. 아이고. 근데 본문에 김건희 여사 공모가 전혀 없고 별지에 계좌 이용된 별지가 있는데 네. 그게 계좌가 107개인가 있어요. 근데 한 명 기소해가 무죄 나왔고 기소 못한 겁니다. 계좌 이용된 데서 주가 조작 아닙니다. 별지를 보세요. 판결문 본문에 없어요. 범죄 혐의가 중대 명백이 없다는 거고. 자, 마지막으로 이거 수사 누가 했습니까? 추미애 이성윤 라인이 했습니다. 그때 윤석열 총장은 배제대가 식물총장이었어요. 그렇게 탈탈 털었어요. 진짜 조국식의 표현에 의하면 376번 압수했어요. 관련자들. 그런데 못 털었잖아요. 지금 와서 이게 뭘 합니까? 대통령은 1초도 고민하지 말고 거부권 해야 된다 봅니다. 아하, 1초도 숙려하지 말고 거부권 행사해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검법 얘기 더 할까요?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뭐 김정숙 여사 특검해야 된다 하시는데 또 전 정부 얘기를 하시니까 저는 진짜 좀 답답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김정숙 여사와 관련해서 정말 무차별적 의혹 제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청와대가 굉장히 이례적으로 대통령 부부가 생활비를 사비로 얼마를 썼는지까지 공개할 정도로 그 불필요한 논란들을 정리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믿고 싶은 대로 믿고 계신 좀 일방적인 의혹 제기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뭐 전용기를 몰고 갔다 뭐 이게 권력형 비리입니까? 대통령의 배우자가 인도에 초청을 받아서 가게 된 외교적 행위가 어떻게 권력형 비리이자 범죄입니까? 여기서 김정숙 여사 특검을 꺼내는 건 전형적인 물타기다라고 보고요. 그럼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 관련해서요. 그렇게 떳떳하고 결백하시면 받으세요. 받아서 특검이 조사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다? 그 정치적 책임 누가 집니까? 민주당과 정의당이 지는 겁니다. 그렇게 떳떳하시고 김건희 여사가 아무런 죄가 없다 확신하시면 받으면 되는 거고요. 더 이전에 특검법 이전에 검찰 수사가 그러면 왜 1심 판결이 나오고 추가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는지 수사를 해서 무혐의로 결론을 내리면 됐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사건 종결을 하고 있습니까?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럼 검찰한테는 왜 아무런 책임 안 물으십니까? 이게 다 민주당 탓입니까? 지금 최근에 명품백 수수 의혹도 김건희 여사가 어쨌든 문제될 만한 행동을 하셨기 때문에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근데 저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모든 비판에 대해서 무조건 민주당이 만들어내는 조작이고 선동이고 정치적인 공작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게 당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제가 반박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그 이제 추미애 그 이성윤 라인에서 이걸 했어요. 근데 기소는커녕 소환조차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그 이성윤 그 라인에 있던 중앙지검 특수부 검사들이 이건 어쩔 수 없이 무혐의 종결 처리해야 된다. 근데 그거를 묵살한 게 그 친문 검사였죠. 친문 검사 이성윤입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정권 교체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윤석열 정부 돼갖고 그걸 무혐의 종결 처리했다면은 민주당이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이게 또 봐주기 수사하고 덮어줬다. 이런 식으로 또 누명 씌우고 뭐 그러니까 또 특검이 필요하다. 어차피 그렇게 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고 김정숙 여사의 경우에는 뭐가 있다 그러는데 이거 보세요. 대통령 전용기 혼자 타고 갖고 예비비 4억을 쓴 혐의가 있고요. 고가의 옷 178벌, 액세서리 207개. 이거 구입 비용 어디서 나왔어요? 아까 그 빳빳한 그 관봉권 이거 특활비 1,000만 원. 예? 그다음에 대통령만 타고 다닐 수 있는 거기에 혼자 가면서 휘장은 또 왜 둘렀습니까? 그다음에 단골 디자이너, 그다음에 한식 요리사까지 인도 3박 4일 타지마을 가는데 데리고 갔어요. 이게 왜 뭐가 없어요? 아주 구체적인데요. 아, 지금 이게 내용이 끝이 계속 없어요. 끝이 없습니다. 그렇게 치면요. 김건희 여사 6천만 원짜리 목걸이 하셨던 거 그것도 논란이 됐잖아요. 재산 신고 제대로 안 했다. 저희는 빌렸다. 네, 저희는 아니, 이 그런 식으로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 특검법 관련된 내용에 관련된 내용들은 뭐 여야 진영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 다룰 수가 없습니다. 하루 종일 걸릴 수도 있어요. 다음 내용들도 있습니다.